을 드렸는데 이 공인중개사법은 내용이 쉬워서 오만 때만 생각이 다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나름대로 이제 수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아니. 먼저 정의부터 알아야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자, 거기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칭 6조. 자, 부칭 6조는 새로 개설 등록은 못하지만 기득권을 보호해 주니까 개설 등록한 것으로 봐줘요, 안 봐줘요? 봐줘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안에 들어갔지. 그리고 가도 당연하게 보수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칭 6조는 자격증이 없어서 새로 개설 등록은 못하지만 과거부터 중개업을 해왔기 때문에 개설 등록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고요. 이게 그 사람은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결격 사유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이 결격 사유인데 이 결격 사유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에 많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많은 단어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미리 한번 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결격사유라는 것은 조금 아까 어디에서 봤느냐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도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결격사유는 총 12가지가 있어요. 오늘 너무 어려운 얘기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결격 사유의 12가지에 해당이 되면 이런 중개 대상물이 있고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고 여기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 있는 부칭 6조 이게 다 들어가도 돼요. 자, 그다음에 요 밑에 소공이란 친구가 있고 보조원이란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는 이 12가지는 아직 안 배웠어요. 안 배웠지만 만약에 12가지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사전에 12가지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없어요. 소공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조원도 안 된다요. 사전에 12가지에 해당이 되면 중개업에 진입을 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이건 진짜로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한 번은 들어봐야 돼요. 자, 이 사람이 문제가 없이 지금 현재 중개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종사를 하고 있어요. 사후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거예요. 사후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돼야 될까? 무서운 거예요.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럼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행정처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처분. 자, 그러면 행정처분하면 위에 있는 행정벌을 묻는 게 아니고 밑에를 묻는 거예요. 안 배웠으니까 그냥 답은 야고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게 되는 거예요. 뭐 받을 것 같아요? 뭘 받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얘기 해도 된다니까. 안 배웠으니까. 결격이라고 했잖아요. 12가지 결격. 12가지를 안 배웠지만 결격에 해당되면 뭘 받을까요?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격 취소가 되는지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되는지 상대적 등록 취소가 되는지 이 지정 취소는 아니에요. 이건 거래 정보 사업자하고 놀기 때문에 업무 정지를 받는지 자격 정지를 받는지예요. 이런 거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르면 공부를 아무리 해도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아요. 이 결격 사유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 절취가 돼요. 문을 반드시 닫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공부가 되면 저기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1번이 뭐가 나오면 결격 사유예요. 자, 아까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 이중 등록하다가 잡히면 행정처분은 뭘 받아요? 절취예요. 상치도 아니고 절취예요.
그 다음에 행정형벌은 뭐를 받았어요? 그렇게 행정형벌의 저 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게 다 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거를 외우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등록이 취소가 돼요. 자, 이건 진짜로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요거는 들어만 두세요. 들어만 두세요. 자, 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데리고 일을 해요. 야들 둘이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었어요. 야들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었어요. 야를 데리고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벌을 받아야 돼요. 밑에 사람이 잘못한 거를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은 뭘 받느냐면 업무정지라는 걸 받아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 업무정지를 받아요. 근데 몇 개월 안에 해소하면 괜찮으면 2개월 안에 해소하면 괜찮아요. 이런 내용을 배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살짝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우리 교재 17쪽에 3번 위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네. 찾았나요? 예. 네. 자, 결격사유 해당 시 효과 찾았나요? 예. 네. 양갈로 1번 등록점 뭐가 돼요?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등록 후에 잡히면 뭐가 돼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니까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준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절대적 등록. 옆에다가 절대적 등록 취소하고 적어주는 거야.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면 뭐가 돼요? 상대적 등록 취소. 아직 못 외워도 괜찮아. 이걸 자꾸 몸에 익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양갈로 4번을 볼게요. 양갈로 3번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양갈로 4번 양갈로 4번에 가보면 고용인이요. 자, 여기 있는 요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합친 말을 뭐라고 하냐면 고용인이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뭘 받을 수 있어요? 업무정지. 자, 그래서 과거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되게 재밌는 걸 한번 여러분한테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45일 만에 이를 해소하였다.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라고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아, 그렇죠. 안 가르쳐줬는데도 다 안 해.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이런 글자를 보면 뭐는 배웠냐면 2개월 이내에 해소해야 된다는 건 배웠는데 45일은 배운 적이 없어. 안 배웠다는 거야. 골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하면 이게 여러분들 공부예요. 그러면 45일을 46일로 바꿀 수도 있고 47일로 바꿀 수도 있고 50일도 바꿀 수 있다고. 그걸 어떻게 다 가르쳐줘? 몇 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돼요? 2개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런 게 나오면 학생들은 다 안 가르쳐줬다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죠? 그러면 옆에 있는 학생들은 웃고 있어요. 공부가 된 사람은 2개월 안에 사시면 금방 다 알아듣잖아.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과연 이걸 알아들었을까는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이걸 바로 하고 있으니까 알아듣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사유가 몇 가지냐면 12가지예요. 우리 교재 몇 쪽이냐면 06쪽. 06쪽에 아이고 죄송해라. 016쪽인데 일자가 안 보여서 미안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책이 너무 글자가 적어. 그죠? 16쪽. 자, 약간 색깔에 있는 박스예요. 거기에 가보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이게 몇 가지냐면 12가지. 12가지예요. 그 개설 등록 못한다고 미리 배웠잖아. 자, 그래서 1번에 가보니까 미성년자. 우리 이거 잠깐 공부했어요.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취득은 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게 중개업에 진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야가 결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벗어나는 거야. 뻥튀기 안 돼. 시간이 지나야 돼. 민법 시간에 배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또는 결혼하는 성년 의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끝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이걸 옛날 말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한번 썼기 때문에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공부는 이런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가 확연하게 달라요. 근데 집에 가서 복습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면 들었나 안 들었나 똑같아. 어디서 들은 거 본 것 같아요. 그죠?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걸 몰라. 자, 그러면 이건 뭔 얘기냐면 여기에 종사하는 요 사람들은 최소한 보통 사람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사고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근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다른 말로 우리 현대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은 보통 사람들보다 아주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심신이 상실된 사람이에요. 심신이 박약한 사람이에요.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농담. 자, 요 앞에 계시는 우리 분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난 무조건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예뻐요. 멀리 있는 사람은 안 예뻐. 요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수님을 이제 쳐다보고, 농담이에요. 수업 시간에 1시간에 한 번 윙크하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10분마다 한 번씩 윙크하면 잠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럼 이것도 괜찮아. 근데 5초마다 한 번씩 윙크하면 심각해요. 그럼 야가 뭐냐면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30분마다 한 번 윙크하면 요거보다 약간 못한 한정치산자가 됐어. 그러면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결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뭐를 받아야 되면 선고를 받아야 돼요. 가정법원에서 이러이러한 병이 있다는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이게 병이 다 나았어.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결격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라. 그럼 법원에서 뭐를 받으면 종료 심판을 받아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해가 되죠?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에 있는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도 보통 사람들보다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 못하는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파산선고예요. 자, 이 파산선고라는 것은 자기 자산을 관리를 못해서 우리 쉬운 말로 그 사람 파산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에 중개업에 종사하면 이 몇 억짜리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고객들을 입장에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 돈만 챙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중개업에 종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야가 여기에서 종사하려면 뭐가 되면 복권이 돼. 야는 뭐가 되면 복권이 돼. 그러면 생각이 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교수님 수업 분위기를 좀 좋게 하려고 얼마짜리 로또에 복권에 당첨되면 복권돼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가 복원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가 채무를 다 변제했다고 해서 복권되는 것은 아니라, 복권되어야 복권되는 거예요. 복권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몇 년이란 단어가 없어요. 자, 네 번째 가볼게요. 네 번째 가보면 단어가 되게 길어요. 오늘 당장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몇 년을 기다리냐면 3년을. 여기는 뒤에는 3년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3년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 뭐냐라는 거예요. 금고 이상. 자, 이거는 여기에 계신 특히 우리 이제 공부를 하시는 이제 여자분들은 어차피 표현이 이제 여성분들은 이런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왜? 세상 살면서 이런 단어 몰라도 아무 관계가 없거든. 근데 남자들은 다 알아들어요. 왜? 친구의 친구가 큰 집에도 갔다 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금고 이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금고가 나오는 거예요. 금고와 비슷한 게 뭐냐면 징역이 있어요. 징역보다 더 무거운 게 뭐냐면 사형이에요. 형법에서 벌이 몇 개냐면 9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금고 이상이기 때문에 금고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9개가 있는데 이 사형은 뭔지 알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선고는 해요. 선고를 하는데 사형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체
이제 유엔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지가 아마 30년 가까울 거예요. 자, 요런 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금고와 징역은 아셔야 돼요. 금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금고와 징역은 공통점은 뭐냐면 교도소 가는 거예요. 교도소. 잘못해서 큰 집에 가는 거예요. 큰 집에 가는데 이 큰 집에 가서 일하지 않고 노역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금고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교도소에 가서 일을 하면 이게 뭐냐면 징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신 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 저를 봐요. 금고할래요? 징역할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답하면 안 된다니까. 금고를 왜 해요? 안 가야지. 가면 안 되지. 그렇죠? 자,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죠? 네. 자, 그런데 이게 금고나 징역이나 사형인데 만약에 사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상상이 되죠? 대답 안 하면 또 설명해야 된다니까.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돼서 옛날에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 까만 모자 씌워갖고. 그러면 이게 따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남는 게 뭐냐면 여기는 금고와 징역.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집행의 종료예요. 집행의 종류는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만기 석방이에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가석방. 만기 석방은 무슨 말인지 알죠? 만땅 채우고 나오면 뭐예요? 만기 석방.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오늘 만기 석방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사람은 몇 년 뒤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3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점을 잘 보라는 거예요. 시점. 어떤 사람이 오늘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뒤에 다른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는 조건이라 한다면 야는 몇 년 뒤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8년.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가석방이에요. 자, 이 가석방은 위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써볼게요. 어떤 사람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년 복역 중 오늘 가석방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에는 만기 석방, 여기는 무슨 석방? 가석방. 자, 그럼 여기에 가석방은 진짜 석방이다, 완전한 진짜는 아니고 약간 가짜다, 약간 가짜.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가석방이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뭐를 더해줘야 되냐면 잔형기 플러스 뒤에 3년은 어차피 따라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여긴 요 집행의 종류를 배우잖아. 뒤에 3년이 따라 붙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5년 선고를 받고 3년 복역했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진짜로 아직 몇 년 남았어요? 2년. 그러면 2년에다가 뒤에 3년을 다니까 몇 년 뒤에 5년. 이해됐죠? 요거 하나만 외우면 돼요.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딱 하나의 질문으로 여러분한테 이거를 갖다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오늘 한 사람은 만기 석방되었고 한 사람은 오늘 가석방되었어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남은 기간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다 한 거예요. 왜? 가석방은 뭐가 붙어야 돼요? 잔형기. 그럼 이게 다 한 거예요. 과연 이걸 얼만큼 기억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년 복역 중 가석방되었다. 따라서 3년 뒤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뭐가 빠졌어요? 잔형기. 요것만 알면 돼. 이것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여기 있는 집행의 종류를 봤어요. 자, 이번에는 집행의 면제를 보는 거예요. 이 집행의 면제는 나머지 집행을 뭐 한다고? 없앤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집행의 면제는 제가 요렇게를 적어요. 근데 위에 거는 아예 보여주지도 않아요. 이게 시험에 안 나오거든. 그런데 법에 의하면 집행의 면제는 법률의 변경, 시효의 완성, 외국의 형집행이 있어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자, 뭐가 나오냐면 특별사면이 네 번째 나와요. 자, 그런데 뭔 대답을 하는지 제가 되게 궁금해요. 특별사면은 어디에 들어가요? 특별사면 어디에 들어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요 칠판에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여기로 왔죠. 그럼 요건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지. 그럼 뒤에 뭐가 붙어? 3년.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특별사면이 되면 몇 년이에요? 3년. 요거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년 복역 중 오늘 특별사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는 몇 년 남았어요? 3년. 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특별사면과 비슷한 글자가 하나가 나와요. 일반사면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문과에 뭐 아마 사회와 문화에 이런 데 나와요. 특별사면은 뭐고 일반사면은 뭐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설명한 게 마음에 안 들어요. 특별사면의 요건, 일반사면의 요건 하니까 A4 용지 양면으로 한 5장 나와.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특별사면은 몇 년? 3년. 일반사면은 즉시. 궁금해하면 큰일 나요. 일반 사면은 누구가 하고 특별 사면은 누구가 하고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묻는단 말이에요. 특별 사면 몇 년? 특별 사면 몇 년? 3년. 3년. 일반 사면 즉시.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년 복역 중 오늘 일반 사면 되었다. 3년 뒤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뭐라고요? 즉시. 이 차이를 아느냐 모르냐. 수업 시간에 알아듣는데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냐 안 남아있냐. 그럼 이건 뭐밖에 없어요? 집에 가서 써보고 보는 길밖에 없어요. 문제 없죠? 네. 자, 그래서 4번까지 왔어요. 자, 5번 갑니다. 5번. 자, 5번. 아이고, 이제는 무슨 글자가 나와요? 집행유예. 여러분들 뉴스를 그동안 뭐 즐겨봤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드라마만 보지 뭐 뉴스 안 봅니다. 그렇죠? 안 봐도 뭐 아무 관계없어 살아가는데. 자,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 이자로 시작하시는 분이 계셔. 그래, 삼성에 지금 현재는 부회장이죠. 그죠? 그래, 그 사람 그 사람 하면 안 되지. 그분은 제가 혹시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그 사람은 지금 무슨 기간이냐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요. 맞죠? 그죠? 그거 집행유예예요. 그러면 집행유예는 여러분들 여기서 뭐를 알아냐면 집행유예는 교도소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여자분들은 몰라요. 안 가요. 근데 형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거 한 줄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로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사람은 이 얼마 기간 동안 결격이냐가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집행유예란 단어가 나오면 결격 기간은 언제 기간이냐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이에요. 자, 집행유예가 나오면 무슨 기간? 집행유예 기간에. 열심히 적지 마. 그 말로 열심히 적어. 그 글자도 적을 데도 없는데. 책에 그거 적어 놓으면 집에 가서 읽어보지도 않는다니까. 만약에 적고 싶다면 이 샘플로 잘 적는 사람이 없어서 못 보여주겠네. 작은 종이에도 적으면 안 돼요. 만약에 적고 싶으면 노트 줘봐요. 노트. 만약에 적고 싶으면 과목별로 노트를 하나씩 가져야 돼. 만약에 적고 싶다면 하는 과목별로 이 노트를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도 양쪽도 다 적으면 안 돼요. 한쪽 면만 적어야 돼. 한쪽 면만. 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왜?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게 다 하는 거다, 다 하는 게 아니다. 다 하는 게. 그래요. 책에 그 조그마한데 아무리 적어봐야 아무 소용은 없어. 1월달 되면 이 책 들고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참고하세요. 참고.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거 갖고 질문하는 거예요. 요거 갖고 질문. 요번에 이 선생님한테 질문할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대답은 크게 해주세요. 자, 어떤 사람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야는 몇 년 동안 결격이에요? 몇 년? 답은 2년이. 자, 그러니까 뒤에서 다른 얘기가 나온다, 그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면 무슨 기간? 집행유예 기간. 그러니까 여기 집행유예 몇 년? 2년. 이거 따지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있는 글자가 없다면 징역 1년을 받으면 1로 가야지. 그럼 몇 년이 되냐면 4년이 돼. 이해가 되나요? 야는 교도소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자, 그러면 4번과 5번을 비교하면 4번이 더 무거운 벌, 5번이 더 무거운 벌? 4번. 그러니까 더 낮아야지. 몇 년이 돼요? 2년. 이해가 돼요? 집행유예가 나오면 무슨 기간만 봐요? 집행유예 기간. 그래서 요 예 하나를 기억하라.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보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게 아주 유효해요. 자, 집행유예는 교도소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형은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예요. 단지 교도소만 안 갔어요. 몸만 자유롭지 우리 소위 말하는 걸로 호적에 빨간 줄 끄인 거예요. 형 받은 거예요. 교도소만 안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집행유예만 나올 것 같으면 또 안 헷갈리지. 또 이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선고유예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이제 남자분들은 좀 알아들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거 진짜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 살아가는데 아무 관계가 없거든. 집행유예라는 얘기는 원래는 야가 교도소에 1년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야가 반성을 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초범이거나 했을 때는 이 많은 사람들 다 교도소에 넣으면 교도소가 복잡해. 교도소 하나 짓는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우리 세금으로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래서 야를 2년 동안 바깥에서 반성하면서 잘 살라고 봐주는 게 집행유예예요. 근데 요 집행을 유예하는 게 집행유예예요. 선고유예는 뭐냐면 위에는 집행을 유예했으니까 밑에는 뭘 하는 거예요? 선고를 유예하는 거예요.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보다 훨씬 더 가벼운 거예요. 자, 그래서 야는 즉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공무원이 지금 김영란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공무원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밥 한 그릇을 얻어먹었어요. 자, 원래 우리 법에서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아닐 거예요 아마. 3만 원이에요. 3만 원. 3만 원이에요. 근데 둘이 밥을 먹었어. 밥을 먹었는데 밥값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밥만 먹었으면 6만 원이 딱 나왔는데 거기에 음료수, 술 먹으면 큰일 나지. 그 6만 원 갖고 안 돼. 음료수를 한 명 먹었어. 얼마가 나왔어요? 6만 2천 원. 자, 법의 위반이에요? 위반 아니에요? 위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 그거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죠. 그랬을 때 예를 든 거예요. 그럴 때는 뭐를 내냐면 선고유예를 내. 그러니까 그런 거 말하면 답이 없어요. 자, 뭐라고요?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이 사람이 요 기간이 지나면 무죄가 되는 거야. 무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집행유예는 무슨 기간? 집행유예 기간.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다. 결론은 요거예요. 요거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거. 자, 여기서는 요게 끝이에요. 자, 6번째 갑니다. 자, 6번째는 우리 교재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건 뭐냐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격 취소 플러스 뭐라고 하냐면 3년. 자, 여기로 다시 와요. 자,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얼마나 기억하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자격 취소되는 사람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군사. 야는 아니에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소공이에요.
야가 자격이 취소가 됐어. 자격이 취소가 되면 자격증이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자격증이 없더라도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수 있냐면 할 수가 없다는. 몇 년 동안? 3년.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요 단어가 앞에서도 나왔어요. 지난주에 공부했다고.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어디에 나왔는데? 그래. 시험도 못 치고 종사도 못 해.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야는 앞에서 배운 내용까지 따지면 야는 시험도 못 쳐요. 3년 동안. 종사도 못 해요. 3년 동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격이 취소가 되면 저절로 뭐도 되냐면 등록도 취소가 되어요. 근데 등록이 취소가 돼야 되고 자격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 자격 취소 플러스 몇 년이에요? 3년. 자, 7번째. 자, 또 질문합니다. 자격 정지는 누가 받아요? 자격 정지는 누가 받아요? 저는 자격정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자격증 있잖아요. 자격정지 안 받아요. 지난주에 엄청나게 강조를 했다니까. 자, 또 합시다. 또 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공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자, 야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주 나쁜 짓을 하면, 물론 여기는 부친 6조는 빠지지만 야를 먹어보면 자격이 취소가 돼. 요거만큼 나쁜 짓이 아니면 뭐가 돼요? 등록이 취소가. 요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만큼 아닌데 개업공인중개사 나쁜 짓을 하면 뭘 받아요? 업무정지. 문제 잘하네. 자, 여기 있는 소공으로 옵니다. 야가 아주 나쁜 짓을 해서 뭘 받아요? 자격 취소. 야는 등록 취소 되어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죠. 업무정지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만 받는다라고 대답하라 그랬잖아. 안 받아요. 그래서 야는 등록 취소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도 안 받아요. 그래서 뭐만 받는다고? 자격정지. 그러면 거꾸로 자격정지는 누구 하면 관련돼요? 소속공인중개사. 그래서 자, 이 자격정지는 오로지 누구에 관련되냐면 소속공인중개사에 관련. 자, 요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저쪽에 있는 그림을 갖고 올게요.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종별을 불문하고 소속공인중개사를 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요 소속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이 있어요. 근데 야가 뭐를 받았냐면 자격정지를 받았어요. 우리가 계속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자, 이 야가 자격정지를 받았어요. 이 자격정지는 아직 안 배웠지만 길면 몇 월이냐면 6월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사무소에 소속돼 있어요. 소속공인중개사예요. 그러면 저는 요 사무소를 6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일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돼요. 일 안 하고 사무실에 안 나가고 가만히 있으면 관계없어요. 6개월 지나면 일하면 돼요. 근데 내가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았지. 그래서 우리 소장님하고는 인연이 아닌갑다. 요 사무소를 그만두는 거야. 자유예요. 그만두는 건 문제없죠. 근데 자격증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개설 등록하거나 다른 데 가서 소공의로 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기간 동안? 그래. 여기에 자격정지는 무슨 기간이냐면 자격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란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자격정지가 나오면 무슨 기간? 자격정지 기간. 자, 8번째 갑니다. 8번째 갑니다. 등록이 취소가 되면 몇 년간의 결격이냐면 3년이에요. 자,
여긴 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를 못하냐면 3년이요. 3년 뒤에 다시 개설 등록하면 돼요. 3년만 지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째와 10번째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 이걸 구별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그냥 편하게 할게요.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자, 아까 여기에 소공은 뭘 받아요? 자격정지. 자, 여기 업무 정지는 누가 받아요? 자, 야가 마찬가지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업무 정지도 길어야 몇 년이냐면 6월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길어야 6월이에요. 그럼 6월 동안 문 닫아놓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아.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폐업하는 거예요. 이 자유예요. 근데 며칠 놀아보니까 재미있어 없어? 없어요. 잘난 척 해야 되잖아. 개업 공인중개사는 잘난 척 해야지. 집값 오르니까 집 사세요. 집값 내려가니까 빨리 파세요. 잘난 척 해야 된단 말이야. 노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2주일 놀아보니까 재미가 없어. 다시 폐업했으니까 개설 등록하거나 자격증이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소공인으로 근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기간 동안? 업무 정지 기간. 이게 업무 정지 기간. 간단하잖아요. 자격 정지가 나오면 무슨 기간? 자격 정지 기간. 업무 정지가 나오면 업무 정지 기간. 11번째.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몇 년 동안 결격이냐면 3년이. 자, 여기서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얼마? 300만. 뭐를 받아야 돼요? 벌금. 몇 년이에요? 3년. 그럼 요거 앞에 있는 글자를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몇 년이에요? 3년. 이게 왜 헷갈리느냐 하면 이게 무슨 법이에요? 이 법이에요. 그럼 자, 예를 든 거예요. 제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4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로지 무슨 법? 이 법. 오로지 이 법이에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내가 이 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으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벌금이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틀리게 하는 걸 여러분한테 다 보여줬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2, 3, 벌3. 이것도 너무 길어. 그래서 이것도 줄여서 그냥 2벌3 해도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몇 년? 3년. 이게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법이요. 그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도로교통법을 했어. 근데 또 시험 문제는 형법을 위반했으면 안 배웠잖아. 그렇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나오니까 학생들이 난리가 났어. 안 배웠다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슨 법이 아니면 전부 다 해당이 되잖아. 공인중개사법 아닌 법을 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그 법을 외우려고 그래. 끝내준다, 그죠? 그래 공부하면 밤새도록 공부해도 진도 하나도 못 나가요.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자, 12번째. 위 1번부터 11번까지 전부 다예요. 자,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가보면 대표자가 있고 사원 임원이 있어요. 야들이 한 명이라도 결격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개설 등록의 요건에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마지막에 결격 사유, 대표자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고 법인의 사원 임원도 한 명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위 1번에서부터 11번까지의 법인의 사원 임원이 한 명이라도 결격이면 법인 전체가 뭐가 되느냐면 결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 몇 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괜찮으면 2개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다 외우라고는 얘기 안 해요. 다 외우라고는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1번까지 12번은 1번부터 12번까지를 네 글자로 고치면 뭐라고 한다고? 결격사유. 자, 요 결격사유에 사전에 해당되면 중개업에 진입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 만약에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뭐가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요. 자, 요게 1번부터 12번까지는 네 글자로 뭐라 한다고? 결격사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뭐를 설명 안 했냐면 여기는 10번은 설명 안 했어요. 10번은 설명 안 했고, 그 다음에 한참 공부를 하다가 보면 등록 취소에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얘기하면 다 가방 들고 집에 가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시간 공부를 했어요. 3시간. 자, 3시간 공부를 했는데 칠판에 있는 거 보지 말고, 봐도 뭐 없으니까 관계는 없어요. 자, 우리가 1교시, 2교시, 3교시 공부를 했어요. 우리 1교시에 뭐 배웠어요? 1교시에 뭐 배웠어요? 지금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지금 여러분들 얘기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이 공부가 불과 3시간 전에 뭐를 배웠느냐고 물어도 잘 모르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뭐를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용어의 정의 중에서 6개 중에서 뭘 집중적으로 배웠어? 개업공인중개사를 열심히 배웠지. 개업공인중개사. 자, 그래서 또 물어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뭐가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그런데 이 법이라도 난다, 그죠?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종류는 3가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칭6조. 자, 부칭6조는 혜택이 많아요, 제약이 많아요? 제약. 그랬다, 그죠? 그리고 요걸 얘기하면서 이걸 구별하면서 이 겸업까지 공부를 했어요. 겸업. 그렇죠? 자, 둘째 시간에 중요한 거는 뭐를 배웠느냐가 문제가 돼요. 둘째 시간에 중요한 건 뭘 배웠어요? 등록 절차를 맞기는 맞아요. 등록 절차 중에서 우리는 뭐를 배웠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등록 관청이 뭐냐는 걸 한번 살펴봤어. 그렇죠?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권자. 누가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자. 개설 등록하기 위한 사람이 누구야? 공인중개사 갈로 열고 제외. 그쵸? 그 다음 뭐예요? 법인. 그래서 얘가 개인이 개설 등록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 실무교육, 사무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번호가 몇 번까지 갔어요? 6번. 6번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죠? 그 구체적 내용은 안 물을게요. 잘 어려우니까 아직. 자, 3번째 시간에 뭘 배웠어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와서 이거 다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라고 물으면 생각이 안 나겠죠. 그럼 집에 가서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이게 쌓여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현실을 보여준 거예요. 3시간 전에 그걸 물어도 잘 몰라. 그렇죠? 이게 잘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